자, 어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바둑 DNA가 있는 이 집안 모두 합치면 아마추어 프로 합친 겁니다. 39단이네요. 네. 네, 태권도, 유도 뭐 이렇게 합쳐서 합이 몇 단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바둑 가족으로 39단이라는 얘기인데, 자, 저 개인적으로 잘 아실 테니까 네. 이세돌 구단 가족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세돌 구단의 어릴 시절부터요, 그 삶의 역정을 저희가 그래프로 좀 그려봤는데 네.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83년생이고요. 자, 그렇죠. 8살 때 바둑을 시작했나요? 그렇죠. 5세 때 시작을 했고요. 네. 저보다 4살이 어리네요. 이때 네. 8세 때 저랑 그 어린이 아마 대회에서 만났었어요. 아, 직접 만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좀 약할 때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세돌이라는 꼬맹이를 처음 저는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이미 유명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바둑을 이긴 다음에 네, 저런 복귀를 해주던, 모습이었나요? 네, 저런 모습, 귀여운 아주 귀가 굉장히 컸었던 귀여운 네. 아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바둑을 저한테 이긴 다음에 네. 복귀를 친히 해주는 모습 보면서 네. 당돌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저렇게 팔짱을 끼고 참 저 어린 나이인데 골똘하게 바라보는 모습. 자, 어떤 생각, 어떤 상상을 하고 우주를 네. 들여다보고 있을지. 근데 어릴 때부터 눈빛이 정말 강렬했어요. 네. 바둑판을 바라보는 눈빛이 네.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자, 12살 때 입단했으면 빠른 건가요? 빠른 번째로? 편이죠. 예, 아. 지금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아마 3번째로 빠를 거예요. 네. 조은현 구단과 이창훈 구단 다음으로 빠른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저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그러거든요. 네. 이런 압박이 정말 있는 겁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이 네. 특히 지는 거에 대한 네. 어떤 압박이 굉장히 컸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승부욕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길 때 어떤 큰 즐거움보다도 네. 그 지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긴다라는 얘기를 사실 사석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지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본인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네. 저랑도 좀 친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만 15세가 되던 98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아버지가 바로 온 가족을 바둑의 길로 이끄셨잖아요. 그랬죠. 네. 엄격했던 것으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도 바둑은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형제들이 전부 바둑을 잘 두니까요. 네. 그랬던 이제 정신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네. 좀 충격이 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요. 이제 이런 이세돌 선수 정도의 그 프로 기사는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둘 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둘 다인데, 네. 타고난 부분이, 네. 노력까지 이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이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때쯤, 저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저도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때까지 저희가 같이 잘 어울리면서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서울에 올라와서 입단하기 전까지 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네. 왜냐면, 혼자 있어야 네. 되고요. 형이 있긴 했지만, 네. 형이 또 이제 같이 있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방, 한 칸 있는 혼자 방에서, 네. 그때 막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나오는, 아. 그런 좀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네. 혼자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고 생활했다는 얘기를 덤덤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공부를 독하게 했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바둑에도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까? 바둑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중요한 승부의 거는 세계에는. 예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정신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세돌 구단은 당당히 극복을 했던 경우이고요. 네. 자, 이름이 특이해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기억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왜 처음에는 이름이 왜 저러지 네. 했었네요. 바둑돌이란 것 때문에 형은 네. 사돌이고 네. 자기는 세돌이고 네. 그래서 뭐 내 이름은 좀 뭔가 바둑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름이라 하는 느낌을 가졌을 법한데 네. 어쨌건 만 16살이던 99년에 중대한 선언을 하네요. 이건 왜 네. 이런 거죠? 우선 그 프로기사들의 성향이 네. 대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아하.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말하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네. 의미냐면은 네.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하. 근데 내가 좀 불만이 있어도 네. 별게 아니면 그냥 다 넘어가요. 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말하기를 개성이 넘치는 기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느 또래의 프로 기사들과는 달리 굉장히 개성이 넘쳤다.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선배분들하고 많이 대국을 하기 때문에 네. 나이가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좀 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고 그분들이 좀 힘들게 해도 다 네.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승단대회가 필요 없다 해서 대회를 나오지 않았죠. 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3단인데 네. 남들처럼 4단, 5단, 6단에서 조치훈, 조은현처럼 난 9단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당시에 승단대회는 승단대회라는 대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1년에 10판을 두게 되는데 네. 대국료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국료는 기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대국료가 없었던 시합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관행 그대로 따르는 건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네. 승단대회에 나가서 한 판 한 판 두면서 승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승단대회라는 이세돌 구단 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저때 네. 이미 거의 9단의 실력이거든요. 아, 공식적으로는 3단이지만 예. 실력만큼은 9단. 그런데 계속 한국기원에서 매년 와가지고 직접 10판을 두어서 하나씩 올라가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짜증나는 그렇죠. 일이겠습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불패소년이란 별칭을 들으면서 32연승을 기록하는데 이런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힘듭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32판을 계속 이긴다. 네. 이 32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상대방이 좀 자기도 약한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두면 둘수록 점점 강한 기사랑 두게 되어지고 또 네. 결승도 둬야 되고 네. 그런 굵직한 시합을 둬야 하는데 네. 그 가운데 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절 32연승을 달리던 그 시절에는요. 제가 기억하는 돌부처라는 이창호 선수가 정상을 달리던 그 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창호 형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게 어떤 과정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만 해도 모든 기사의 목표는 이창호 구단이었죠. 네. 네, 누구나 이제 도전하고 싶었고 네. 이기고 싶었던 상대였는데 네.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이 LG배에서 아주 멋있게 이길 때가 아마 요 근처였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휴직계를 한다? 이 휴직계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프로 기사들.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좀 당시에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이세돌 구단이 그 한국 바둑리그라고 하는 이제 바둑계에서는 가장 큰 기전인데 그 네. 기전을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중국 리그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이제 기원과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회에서는 약간 네. 징계 비슷하게 주려고 하자 이제 네. 휴직계를 제출을 했었죠. 아, 징계를 받게 된다. 약간, 네. 약간 좀. 마찰이 있긴 있었어요. 예. 기성질서에 순응한 것, 네. 잘 그런- 맞지 않았던 거고, 네. 내 생각 아주 주관이 강했던 것 같은데, 네. 다만 2010년에는 아시안 게임으로 복귀해서 금메달을 땄다. 근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바둑이 아시안 게임 스포츠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네. 우선은 이제 중국에서 벌어진 대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국에서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네. 바둑이 뭐 축구랑 바둑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스포츠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때 바둑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이세돌 구단의 삶, 27살까지 이런 굴곡진 것,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네. 그게 지금의 그런 기풍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어린 시절에도 개성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집에서 이제 그 선배와 함께 몰래 술을 이제 훔쳐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네. 권력에 그 발각돼가지고 이제 혼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스승이었던 권감록 8단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린 이세돌 구단이 여러 가지 뭐 말썽도 부리고 뭐 이렇게 개구장이 짓을 해도 이제 잘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다 감싸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부터도 이미 그 천재적인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한 특히 상대와 부딪혔을 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들이 지금 승부사가 돼서 세계 1위 기사가 되는데도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 보면요. 이제 지금 대국이 끝난 이후 지금 한 15분 정도 흘렀고 20분 가까이 되는데 아직 이제 회견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회견하기 전에 이세돌 구단 좀 휴식도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바둑판을 계속 지그시 보고 복귀하는 것 그런 게 좀 습관이 다 돼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모든 프로 기사들은 네. 그게 끝나고 나서 복귀하는 것이 거의 이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복귀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잘 둔 수가 무엇이고 또 잘못 둔 수, 내가 잘 둔 수와 잘못 둔 수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 시간만 주어지면 밤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자, 때문에 지금 시간이 네. 걸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지금 활짝 웃는 사국 직후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 좀 보시죠. 저희가 가족 사진인데요. 자, 아까 말한 이제 온 가족 합쳐서 39단이라는 게 바로 이 단수를 합한 겁니다.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 네.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는 바둑을 안 두신 것 같은데 네, 안 두신 어머니 것 외 같아요. 모든 식구들이 최소 아마 5단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그 넷째 형이죠. 네. 이차돌 아마 5단 같은 경우도 서울대 치대였나요? 네. 그렇게 이제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인데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명문대 들어갔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형제들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분위기 자체가 바둑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각자 또 아주 멋있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 어저께 김승현의 뉴스 탑10 시간에 저희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자, 둘째 형 이상훈 프로 9단인데 네. 부인이 저 프로 기사였다고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동명이인 프로 기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이상훈 프로 구단이 따로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이 헷갈릴 수 있죠. 네, 신한 천일염 팀의 감독이신 거는 이제 둘째 형님이 맞고 네, 그렇죠. 네, 이 부인이 저 하호정 4단이라는 게 아닌 거죠. 네, 아니고 실제로 이상훈 구단 또 있는데요. 네. 그분은 또 다른 팀의 감독을 하고 있어서 좀 네.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제 제 동명이인을 저희가 좀 바로 파악하지 못해서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하고 아마의 그 단은요. 네. 차이가 엄청 큽니다. 거기 있는 아마 한 5단 이렇게 되는 사람 프로한테 네. 만약에 한다면 4점 이상 접바둑을 둬야만 겨우 그럼 같이 갈 수가 아마추어 있고요. 5단이라면 프로 한 1단, 2단쯤 되나요? 그 비교가 됩니까? 프로 안 됩니다. 프로 1단은 네. 프로 1단하고 프로 9단 사이에는요. 네. 거의 뭐 그 실력 차이가 아주 미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5단하고 아마 6단 사이는 좀 차이가 큽니다. 아마 5단은 그냥 기력 측정을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마 5단인데요. 아마 네. 6단을 받으려면 전국 아마바둑 대회에서 한 번은 우승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5단과 6단의 차이는 또 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대구에 끝난 지 그게 돈 얘기에서 조금 무엇합니다만 구글이요. 이렇게 대박을 낼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3월 9일 첫 대국이 이뤄졌는데 그 전날 종가가 바로 이제 주당 84만 원이었는데요. 자, 네. 어제 종가는요 89만 원. 이제 한 주당 5만 원 뛰었지만은 네.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요 30조 원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네. 5.1%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30조 원이고 네. 613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전에 좀 보았던 걸로는 LG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6조 원쯤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국이 5번 있는 동안에 LG전자 규모의 기업이 한 5개쯤 새로 생긴 그런 셈입니다. 거기다가요, 일단 또 의결권 없는 알파벳 주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원 가량 늘었기 때문에 두 종목 합하면은 네. 60조 원 정도 늘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근데 저 알파고가 그리고 구글이 이번 대국을 준비해서 쓴 돈이 한 20억 원쯤 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우승 상금을 포함해서인데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건 10억이 좀 안 되는 돈인데 30조 원의 주가 상승 효과를 봤다는군요. 그렇죠. 근데 우승 상금 100만 달러는 알파고가 받게 되지만 그 알파고도 그 기증을 한다고, 네. 기부를 한다고 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완전히 구글이 가는 거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이세돌 구단 자,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5대국을 마친 이후의 심경을 좀 밝히게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 되진 않고 있군요. 자,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다른 뉴스를 또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둑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 얘기 참 궁금한데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허락된다면 잠시 후에 직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지연 프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